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에서 가장 자주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 널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다 보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라는 에러를 정말 자주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같은 널이라도 참조 타입의 널과 값 타입의 널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유니티의 페이크 널 함정도 널러블의 박식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주소록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책상 위에 주소록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소록에 친구 집 주소가 적혀 있으면 그 주소를 따라가서 친구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소록 페이지가 완전히 비어 있다면 어떨까요? 적힌 주소가 없으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널입니다. C샵에서 에너미를 선언하면 에너미 변수는이 주소록 페이지와 같습니다. new 에너미를 호출하면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실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주소가 에너미에 저장되죠. 반대로 에너미에 널을 넣으면 주소록 페이지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객체도 가리키지 않게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왼쪽 스택 영역에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위쪽의 에너미 변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소가 0x0000 즉 널입니다. 가리키는 객체가 없죠. 아래쪽의 얼라이브 변수는 0xab10이라는 유효한 주소를 갖고 있어서 오른쪽 힙 영역의 에너미 객체를 정상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너미처럼 널인 상태에서 네임이나 HP에 접근하려고 하면 바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번째 줄에서 에너미에 널을 대입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에너미 변수는 스택에 존재하지만 가리키는 힙 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째 줄처럼 반드시 널 체크를 한 뒤에 접근해야 합니다. 에너미가 널이면 if 블록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안전하죠. 반면 21번째 줄에서 new 에너미를 호출하면 힙의 실제 객체가 생성되고 얼라이브 변수에 그 메모리 주소가 저장됩니다. 얼라이브는 유효한 주소를 갖고 있으니 22번째 줄처럼 네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가 IL, 즉 중간 언어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볼까요? 가장 먼저 7번째 줄의 ld널 명령어를 주목하세요. 이것은 리터럴 0을 메모리 주소로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널이란 결국 메모리 주소 0이란 뜻이에요. 8번째 줄에서 strok.0으로 에너미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의 cgt어는 unsigned greater than, 즉 에너미의 주소가 0보다 다 큰지 비교하는 명령어입니다. 널 체크가 IL 수준에서는 단순한 주소 대소 비교인 거죠. 19번째 줄의 new obj는 힙의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ld널은 주소 0을 저장할 뿐이지만 new obj는 힙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주소를 반환합니다. 20번째 줄에서 alive의 주소를 저장하고 21번째 줄에 ldstr로 인턴풀에서 문자열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값 타입은 어떨까요? 참조 타입이 주소록이라면 인트나 플로트 같은 값 타입은 명함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함에는 정보가 직접 인쇄되어 있잖아요. 명함이 있으면 반드시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명함이 없다는 상태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int hp를 선언하면 스택에 4바이트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값이 직접 저장됩니다. 별도의 힙 객체가 없으니 가리키는 객체가 없다는 널의 의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세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참조 타입 에너미는 힙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0으로 세팅하면 널이죠. 가운데 값 타입 HP는 100이라는 값 자체가 스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없음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른쪽은 널러블 T인데요. 이것은 해즈 밸류와 밸류 두 필드를 가진 구조체입니다. 스택에 저장되면서도 해즈 밸류가 폴스면 값이 없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죠. 힙 할당 없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값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예를 들어 int 물음표라고 쓰면 이것은 널러블 int 구조체가 됩니다. 내부에는 해즈 밸류라는 불필드와 밸류라는 실제 값 필드 이 두 개만 들어있어요. int? 스코어에 널을 대입하면 해즈 밸류가 폴스가 되고 100을 대입하면 해즈 밸류가 true, 밸류가 100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스트럭트, 즉 구조체라서 스택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코드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17번째 줄에서 int, 스코어에 널을 대입합니다. 18번째 줄에서 해즈 밸류를 출력하면 폴스가 나오죠.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줄에서 스코어에 100을 대입하면 21번째 줄의 해즈 밸류가 true로 바뀌고 22번째 줄의 밸류는 100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int나 플레이어 스태트처럼 값 타입의 new를 쓰더라도 힙에 할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택에서 바로 초기화되죠. IL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9번째 줄에 init obj 플레이어 스태츠를 보세요. 값 타입 메뉴는 init obj라는 명령어입니다. 힙에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고 스택 메모리를 0으로 채울 뿐이에요. 참조 타입의 new obj와 완전히 다른 명령어입니다. 18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널러블 구조체를 init obj로 0 초기화합니다. 이것이 int, 스코어 널의 실체예요. 해지 밸류가 false, 밸류가 0인 구조체가 스택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23번째 줄에서 값을 넣을 때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해지 밸류를 true로, 밸류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널인 참조 변수의 멤버에 접근하면 CPU가 메모리 주소 0번지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운영체제는 주소 0번지를 보호 영역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하드웨어 수준에서 접근 거부 신호, 즉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CLR, 즉 .NET 런타임이 하드웨어 신호를 가로채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결국 NRE는 소프트웨어 예외이기 이전에 하드웨어 보호 메커니즘이 동작한 결과인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전체 흐름을 보여줍니다. 왼쪽부터 따라가 볼까요? C# 코드에서 enemy.name에 접근하면 IL에서 콜버트 명령어로 변환됩니다. 이 명령어에는 널 체크가 내장되어 있어요. CPU가 주소 0x0000에 접근을 시도하면 운영체제가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신호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CLR이 신호를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변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NRE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가드절, 즉 가드 클로즈입니다. 18번째 줄에서 몬스터에 널을 대입했습니다. 21번째 줄에서 몬스터가 널인지 확인하고 널이면 24번째 줄의 리턴으로 메서드를 즉시 종료합니다. 이렇게 함수 초입에서 널을 차단해버리면 27번째 줄의 테이크 데미지는 몬스터가 널이 아닌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실행됩니다. IL에서 가드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9번째 줄의 br_true.s를 보세요. 몬스터가 널이 아니면, 즉 주소가 0이 아니면 IL 밑줄 0010으로 점프합니다. 널이면 다음 줄로 진행해서 몬스터가 없습니다를 출력하고 14번째 줄의 s로 메서드를 즉시 종료합니다. 널 비교는 br_true.s 분기 명령어 하나로 처리되니까 성능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9번째 줄의 콜버트도 주목해주세요. 이 명령어는 호출 전에 대상 객체가 널인지 항상 확인합니다. br_true.s로 이미 걸렀지만 IL 수준에서 이중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죠. 이번에는 널러블의 박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널러블 t를 오브젝트에 대입하면 박싱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CLR은 보통의 박싱과는 다른 특수 규칙을 적용합니다. 해즈 밸류가 false인 경우와 true인 경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규칙을 모르면 유니티에서 오브젝트 타입 파라미터로 int를 넘길 때 예상치 못한 동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7번째 줄부터 10번째 줄을 집중해주세요. int 널러블 a에 널을 넣고 9번째 줄에서 오브젝트 박스드 널에 대입합니다. 이때 박싱이 발생하는데 해즈 밸류가 false가면 CLR은 힙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널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줄에서 박스드 널 이퀄 널이 true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12번째 줄을 보세요. 해즈 밸류가 true인 경우입니다. int 널러블 b에 41을 넣고 오브젝트에 대입하면 CLR은 널러블 int 32 전체를 박싱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int 값 42만 꺼내서 int 32로 박싱합니다. 그래서 15번째 줄에서 get 타입을 하면 널러블 int 32가 아니라 int 32가 나옵니다. 그리고 17번째 줄에 널 병합 연산자를 사용하면 19번째 줄처럼 박싱 없이 get value or default로 최적화됩니다. 순수 스택 연산이라 힙 할당이 전혀 없어요. IL에서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줄과 8번째 줄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박스 명령어를 쓰지만 CLR이 런타임에 해즈 밸류를 확인해서 결과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해즈 밸류가 false면 널을 반환하고 true면 내부값만 꺼내서 박싱하죠. 그리고 17번째 줄을 보세요. 널 병합 연산자는 getValue or default라는 메서드 호출 한 번으로 처리됩니다. 박스 명령어가 아예 없습니다. 이래서 널러블에는 널 병합 연산자를 쓰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거예요. 이제 실전에서 널을 안전하게 다루는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음표 점, 즉 널 조건 연산자와 물음표, 즉 널 병합 연산자입니다. 널 병합 연산자는 왼쪽 피연산자가 널이 아니면 그 값을 반환하고 널이면 오른쪽 값을 반환합니다. 기본값을 설정할 때 아주 유용하죠. 유니티에서 플레이어의 무기 정보를 읽는 상황을 보면
이전에는 널 체크가 어떻게 중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것이 비포 코드입니다. 플레이어.웨폰이 널인지 확인하고, 널이 아니면 웨폰 네임을 가져오고, 널이면 맨손을 대입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보이지만 체인이 깊어지면 가독성이 급격히 나빠지죠. 플레이어.이퀴프먼트 널 조건부 연산자, 웨폰 널 조건부 연산자, 인핸스먼트 널 조건부 연산자, 네임 같은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if 문이 몇 겹이나 중첩되겠어요. 애프터 코드를 보세요. 23번째 줄에서 물음표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플레이어.웨폰이 널이면 전체 표현식이 널이 되고, 널이 아니면 웨폰 네임에 접근합니다. 26번째 줄은 여기에 널 병합 연산자까지 체이닝한 겁니다. 웨폰이 널이면 결국 맨손이 대입되죠. 비포 코드의 if else가 한 줄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독성도 훨씬 좋아졌고요. IL을 보면 물음표점 연산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웨폰을 로드하고, 세 번째 줄에 듀프로 스택 값을 복제합니다. 네 번째 줄에 brtrue.s로 널인지 분기하죠. 널이면 팝으로 버리고 LD널로 널을 반환하고, 널이 아니면 웨폰 네임에 접근합니다. 널 병합 연산자도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에서 동일한 듀프 플러스 brtrue.s 패턴입니다. 결국 직접 if로 쓰는 것과 성능이 완전히 동일하고 추가 힙 할당도 없는 순수 스택 연산이에요. 다음은 C# 8.0에서 추가된 물음표 등호, 즉 널 병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왼쪽 변수가 널일 때만 오른쪽 값을 대입하고, 널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연 초기화 패턴에 특히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 레이캐스트 결과 버퍼나 오브젝트 풀처럼 처음 접근할 때만 생성하고 이후에는 재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딱 맞는 패턴입니다. 코드로 보면 간단합니다. 8번째 줄에서 아이템즈를 널로 초기화하고, 9번째 줄에서 널 병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아이템즈가 널이니까 새 리스트를 생성해서 대입하죠. 만약 아이템즈가 이미 유효한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new 리스트는 실행되지 않고 기존 리스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10번째 줄에서 소드를 추가하고, 11번째 줄에서 카운트가 1로 출력됩니다. IL을 보면 정말 깔끔합니다. 세 번째 줄에 brtrue.s 하나가 전부예요. 아이템즈가 널이 아니면 new obj를 건너뛰고, 널일 때만 네 번째 줄에 new obj로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첫 접근 시점에만 객체가 생성되니까 지시 압박이 예측 가능해지죠.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에서 매 프레임 호출되더라도 첫 프레임에서만 할당이 일어나고 이후에는 brtrue.s 분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C# 8.0에서 도입된 널러블 참조 타입, 줄여서 NR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0 이전까지는 모든 참조 타입 변수가 널이 될 수 있었고, 컴파일러는 널 가능성을 전혀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런타임에서야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터져야 알 수 있었죠. NRT가 도입되면서 샵 널러블 이네이블을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널 흐름을 정적으로 분석합니다. 스트링은 널 불가, 스트링은 널 허용으로 구분되어 널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검사 없이 사용하면 컴파일 시점에 경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다이어그램이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이 C#7 이전인데 스트링 네임 널을 써도 에너미 널을 써도 경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런타임에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해야 문제를 알 수 있었죠. 오른쪽이 C#8 이후인데요. 샵널러블 이네이블을 켜면 스트링 네임 널에 CS8600 컴파일 경고가 발생합니다. 스트링? 네임 널이라고 명시적으로 써야 경고 없이 널을 허용할 수 있어요. 컴파일 시점에 널 흐름을 추적해서 런타임 예외를 사전에 예방한 겁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샵 널러블 이네이블을 선언합니다. 여섯 번째 줄의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라 논 널러블이에요. 반드시 빈 문자열이라도 초기화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줄의 닉네임은 스트링이라 널러블로 선언했습니다. 널을 허용한다는 의미죠. 15번째 줄에서 닉네임에 널을 대입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17번째 줄에서 get maybe 네임이 스트링을 반환하니까 maybe도 널러블입니다. 만약 19번째, 20번째 줄처럼 널 체크 없이 maybe.length에 접근하면 CS8600이 경고가 발생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23번째 줄처럼 널 체크를 한 뒤에 접근하거나 29번째 줄처럼 널 병합 연산자 패턴으로 기본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널 흐름을 추적하니까 널 체크 후에는 논널로 자동 추론해줍니다. IL을 보면 NRT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닉네임 필드에 널러블 어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공의가 널러블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건 메타데이터일 뿐 런타임 널 체크 코드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스트링과 스트링은
런타임에서 완전히 동일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샵 널러블 이네이블을 키해도 빌드 결과물 크기나 실행 속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6번째 줄과 10번째 줄을 비교해보면 나시컬 널과 is, 난 널이 동일한 brPulse.s 패턴을 생성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짚겠습니다. NRT는 런타임 동작을 바꾸지 않는 컴파일러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느낌표, 즉 널 포기빙 연산자를 남용하면 런타임에 여전히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느낌표는 나는 이게 널이 아님을 보장한다는 개발자의 선언이므로 확신이 없으면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유니티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 유니티의 페이크 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는 모든 컴포넌트와 게임 오브젝트의 기반 클래스인 유니티 엔진.점 오브젝트가 이퀄이퀄 연산자를 오버로드합니다. 디스트로이로 객체를 파괴하면 이퀄이퀄 널이 true를 반환하지만 실제로 C# 힙 메모리에는 래퍼 객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C++ 네이티브 객체는 삭제됐지만 C# 객체는 남아있으니 이중구조가 함정의 원인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C# 힙 메모리인데 에너미 래퍼 객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M 밑줄 캐시드 PTR이 0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이티브 객체가 파괴됐다는 뜻이죠. 오른쪽의 유니티 C++ 네이티브 엔진에서는 실제 객체가 이미 메모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보면 이퀄이퀄 널은 유니티의 오버로드를 통과해서 true를 반환하지만 널 병합 연산자는 C# 수준의 널만 체크하기 때문에 파괴된 객체가 그대로 통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그의 원인이에요. 잘못된 패턴을 보겠습니다. 12번째 줄에서 널 병합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스트로이로 밑줄 타깃을 파괴한 후에도 널 병합 연산자는 C# 수준의 널만 확인합니다. C# 래퍼 객체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괴된 객체가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15번째 줄의 물음표점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된 객체에 테이크 데미지를 호출하면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패턴은 이렇습니다. 11번째 줄에서 반드시 이퀄이퀄 널을 사용합니다. 유니티의 이퀄이퀄 오버로드가 디스트로이드 상태까지 널로 처리해주거든요. 밑줄 타깃이 널이면 새 타깃을 찾고 그래도 널이면 리턴으로 빠져나옵니다. 17번째 줄의 테이크 데미지는 밑줄 타깃이 유효한 상태에서만 실행되니까 안전합니다. 핵심 규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노비 헤이비어,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상속한 모든 타입에는 널 병합 연산자나 널 조건부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퀄이퀄 널 또는 나시퀄 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is, not, 널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니티의 이퀄이퀄 오버로드를 우회하니까요. 이 규칙만 기억하면 유니티의 페이크 널 함정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8번째 줄에서 int? 스코어에 널을 넣었는데 9번째 줄처럼 해즈 밸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score.value에 접근하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아니라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올바른 방법은 12번째 줄에 널 병합 연산자를 사용하거나 13번째 줄처럼 getValue or default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메서드들은 예외 없이 안전하게 기본값을 반환합니다. 유니티에서 자주 겪는 또 다른 널 함정입니다. 6번째 줄에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오디오 소스를 선언했지만 인스펙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연결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해봅시다. 에디터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12번째 줄에서 플레이를 호출하는 순간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빌드 후에야 발견되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올바른 패턴은 이렇습니다. 11번째 줄에서 어웨이크 시점에 debug.assert로 필수 참조가 할당됐는지 확인합니다. 개발 빌드에서 할당이 누락되면 즉시 경고를 보여주고 릴리즈 빌드에서는 debug.assert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18번째 줄에서는 유니티 오브젝트이므로 나시컬 널로 체크한 뒤 플레이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스펙터 할당 누락으로 인한 NRE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로 널 처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C# 1.0에서는 참조 타입만 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스트링에 널을 넣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줄처럼 int에 널을 넣으면 컴파일 에러가 났죠. 널 체크는 if문으로 직접 해야 했습니다. C# 2.0에서 널러블티와 널 병합 연산자가 도입됐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int로 값 타입에도 널을 허용할 수 있게 됐고 6번째 줄에 널 병합 연산자로 넣을 때 기본값을 한 줄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IL로 비교해보면 C# 1.0 스타일의 직접 널 체크는 LD 널로 널을 올리고 CGT 언으로 주소 비교를 합니다. brPulse.s로 분기하는 패턴이에요. C# 2.0의 널 병합 연산자는
듀프로 값을 복제하고 br_true.s로 널 여부를 분기합니다. 널이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고 널이면 이름 없음 기본값을 로드하죠. 직접 if를 쓰는 것과 성능이 동일하면서 코드는 훨씬 간결합니다. C# 6.0에서는 물음표점 연산자가 도입됐습니다. 널 체크와 멤버 접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세 번째 줄처럼 물음표점과 물음표를 체이닝하면 널 처리가 정말 깔끔해집니다. C# 8.0에서는 널러블 참조 타입과 널 병합 할당 연산자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첫 번째 줄에 샵 널러블 이네이블로 컴파일러의 널 흐름 분석을 활성화하고 세 번째 줄처럼 스트링에 널을 넣으면 경고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스트링으로 명시해야 하죠. 일곱 번째 줄의 널 병합 할당 연산자는 널일 때만 새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지연 초기화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C# 9.0의 is not 널 패턴입니다. 나시퀄 널과 동일한 IL을 생성하지만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니티 오브젝트에서는 is not 널이 equal 오버로드를 우회하기 때문에 널 병합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일반 C# 클래스에서만 사용하세요. 코드로 보면 이렇게 간결합니다. 두 번째 줄의 is not 널은 직관적으로 읽히죠. 적이 널이 아니면 데미지를 준다. IL에서는 brPulse.s로 처리되니 성능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조 타입의 널은 메모리 주소 0입니다. LD널로 주소 0을 저장하고 new obj로 힙의 객체를 만들어 유효한 주소를 저장하죠. 값 타입은 널이 될 수 없습니다. 스택에 값 자체가 저장되니까요. 널러블 t는 구조체로 오브젝트에 대입하면 박싱이 발생하는데 박싱 결과가 t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널 레퍼런스 익셉션은 하드웨어 보호 메커니즘의 결과이고 콜버트는 널 체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반드시 equal 널을 사용하고 널 병합 연산자나 널 조건부 연산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샵 널러블 이네이블은 런타임 동작을 바꾸지 않는 컴파일 타임 도구입니다. 오늘 영상이 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